아니, 이 반지를 왜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걸까? 가정부로 들어간 집에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반지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할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상북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김순애는 낡은 이불을 걷어내며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애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버거웠습니다. 특히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에는 더욱 그랬어요. 허름한 시골집 안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최대한 아껴 쓰고 있었거든요. 순애는 낡은 두꺼운 옷을 껴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김치 냉장고에서 얼마 남지 않은 김치를 꺼내 간단한 아침을 차렸어요. 밥솥도 오래된 것이라 가끔 밥이 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애는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그릇으로 때우는 아침 식사는 언제나 허전했지만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어떤 날은 끼니를 거르기도 했으니까요. 가끔 이웃들이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순애는 바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면사무소 앞 품팔이 장터에 나가야 했어요. 농사철이 지났지만 여전히 작은 일거리들이 있었거든요. 고추 말리기, 무 뽑기, 집 청소, 김치 담그기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순애는 잠시 멈춰서서 작은 방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장롱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사진이 전부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책상 서랍 안에 있는 작은 사진첩과 녹슨 음반지였습니다. 매일 밤 그것들을 꺼내보는 것이 순애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매일 밤 순애는 그 사진첩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순애의 막내딸 하은이었어요. 30년 전 순애가 가장 후회하는 선택을 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엄마가 미안하다. 순애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쪼들려 살던 시절 4명의 아이를 모두 키울 수 없었던 상황.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렸던 하은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지금도 악몽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막내만 입양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은이라도 좋은 집으로 보내야 하은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입양 기간에서는 좋은 가정으로 보내준다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면사무소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버스비도 아까워서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걷다 보면 몸이 따뜻해졌어요. 길가에는 가을 끝자락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순애에게는 그런 여유를 느낄 마음이 없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도 순애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35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입양 가정에서 힘들게 자랐을까? 혹시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가끔 순애는 하은이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입양기관에 연락해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더욱이 하은이가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면사무소와 품팔이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순애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어요. 모두들 하루 일거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경쟁 상대이기도 했지만 동병상련의 정으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순애 언니, 어서 와요. 오늘 김치 담그는 일이 있다더라고요. 단골로 만나는 옆 동네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기 마을회관 쪽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면 5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5만 원이라니 순애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며칠은 살 수 있었거든요.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살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어요. 순애는 서둘러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버무리고 큰 항아리에 담는 일까지 온종일 계속되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도 얼었지만 순애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익숙했거든요. 평생 농사일과 집안일로 다져진 손이라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함께 일하는 할머니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순애의 도시락은 밥과 김치가 전부였지만 다른 할머니들이 반찬을 조금씩 나눠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이런 정이 있어서 힘든 일상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순애 언니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멈칫했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애들은 도시에서 각자 살고 있어요. 바빠서 연락 잘 안 되지만요. 순애는 막내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입양 보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오후 늦게 일을 마치고 돈을 받은 순애는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상점에 들러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쌀 한 포, 계란 한 판, 그리고 라면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며칠은 버틸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순애는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는 언제나 같은 일을 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사진첩과 은반지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애의 매일 밤 의식 같은 것이었어요. 사진 속 하은이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은이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한 작은 은반지를 보며 순애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반지는 순애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이었는데 하은이에게 마지막 선물로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은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나도 어쩔 수 없었단다. 순애는 사진과 반지를 꼭 쥔 채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하은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내일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하은이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언제나 순애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순애를 지탱해온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언젠가는 하은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낡은 사진첩과 작고 녹슨 은반지를 손에 쥔 채 잠드는 것이 순애의 일상이었습니다.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가던 순애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함께 김치 담그는 일을 했던 친구 영숙이가 급히 순애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영숙이의 표정에는 뭔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온 듯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순애야, 아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 영숙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뛰어온 모양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 순애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숙이를 맞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좋은 일이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내 조카딸이 서울에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대. 대신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야. 영숙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대기업 회장 댁이라서 까다롭거든. 나이도 많으면 안 되고 성실해야 하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거야. 순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댁이라니 자신 같은 시골 할머니가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그런 데서 일을 하지. 청소밖에 할 줄 모르는데. 순애야, 그게 바로 내가 딱 맞는 일이야. 집안 청소, 빨래, 간단한 요리 정도면 돼. 그리고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 영숙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순애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월 300만 원이야. 거기다 숙식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지금까지 한 달에 벌어봐야 50만 원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일이 있을 때의 이야기였고요. 정말이야? 그런 돈을 나 같은 사람한테 줄 리가 없어. 진짜야. 내 조카딸이 직접 말한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일주일 안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야. 순애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이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서울 같은 대도시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 같은 촌사람이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 길도 모르는데. 걱정 마. 조카딸이 다 알려준다고 했어. 순애야,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니? 여기서 품팔이만 하면서 언제까지 살 거야? 영숙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루만 생각해 볼게. 알았어.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 좋은 기회는 금방 지나가거든. 영숙이가 돌아간 후 순애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로 간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늘 그렇듯 사진첩과 음반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하은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서울에 가면 하은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서울은 큰 도시니까 입양기관도 많을 것이고 혹시 하은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영숙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숙아, 나 서울로 갈래. 정말? 잘 결정했어. 내가 바로 조카딸한테 연락할게.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숙이의 조카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면접 날짜도 정해졌어요. 일주일 후 서울로 올라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하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진첩과 음반지만 챙기면 끝이었어요. 순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드디어 서울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영숙이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순애야, 몸 건강히 지내고 좋은 일 있으면 꼭 연락해. 고마워, 영숙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버스에 몸을 맡긴 순애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떠나는 고향이었지만 그리움보다는 새로운 기대감이 더 컸어요. 몇 시간 후 서울에 도착한 순애는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만난 영숙이의 조카딸 미영이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모, 여기가 강 회장님 댁이에요. 미영이가 가리킨 곳은 정말 큰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만 해도 순애가 살던 마을 전체보다 클 것 같았어요. 정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모, 긴장하지 마세요. 강 회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부인은 돌아가시고 지금은 며느리가 집안을 돌보고 있거든요.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들어간 순애는 더욱 놀랐습니다. 마당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집안의 인테리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가 고개를 들어보니 세련되고 우아한 여성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품위 있는 옷차림에 단정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순애라고 합니다. 순애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이런 분을 상대해 본 적이 없어서 긴장되었거든요. 저는 강미정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정중하지만 다소 차가운 톤으로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미정의 우아한 모습에 압도되어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순애의 시선이 미정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미정의 오른손 약지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본 순간 순애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낡고 작은 은반지. 비록 세월이 흘러 녹이 슬고 빛이 바랬지만 순애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 반지였습니다. 바로 30년 전 하은이에게 마지막으로 끼워준 그 반지였어요. 저 반지, 내 딸에게 줬던 그 반지랑 같은 거 아니야? 순애의 마음은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이 사람이 하은이일까요? 그럼 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미정은 순애의 상태를 알아채지 못한 채 앞서 걸어갔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다리로 따라가면서도 계속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뒤에서 보는 모습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순애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미정이 안내해준 방은 순애가 지금까지 살아본 곳 중 가장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작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침대, 작은 책상, 옷장, 그리고 개인 화장실까지 있었습니다. 시골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호화로운 환경이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온통 미정이 끼고 있던 그 반지 생각뿐이었어요. 내일 아침 7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방에서 간단한 아침 준비하시고 청소는 오전에 끝내시면 돼요. 미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제대로 듣고 있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미정의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하은이일까? 순애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였고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더욱이 이렇게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미정이 나간 후 순애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져온 작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내 어린 하은이의 사진과 방금 본 미정의 모습을 비교해 봤어요. 눈매나 코 모양 같은 것들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내가 너무 하은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착각하는 걸 거야. 순애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만큼은 분명했어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크기의 낡은 은반지였습니다. 그런 반지가 세상에 몇 개나 있을까요?
첫날 밤은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낯선 환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미정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만약 정말 하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말해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긴장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간단한 아침 준비를 하는데 미정이 내려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은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미정의 얼굴이 더욱 자세히 보였어요. 이마에 작은 흉터, 왼쪽 귀 옆에 점까지. 하은이에게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순애의 손이 떨렸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순애는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작은 습관들, 말하는 방식,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어린 하은이와 비슷한 점이 많았거든요. 특히 컵을 들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세우는 습관은 하은이만의 특징이었는데 미정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미정은 순애를 단순한 가정부로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차갑고 까칠했지만 순애의 성실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끔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거나 힘든 일은 혼자 하지 말라고 신경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마음씨가 착하구나. 순애는 미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순애는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내가 키웠다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순애는 청소를 하다가 미정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던 중 서랍 안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원래라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되지만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 순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입양 증서와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맨 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피입양인 강미정 본명 김하은 생년월일 1985년 3월 15일, 입양일 1990년 5월 20일. 순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생년월일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은이가 태어난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입양일도 맞았습니다. 순애가 하은이를 입양기관에 맡긴 바로 그날이었어요. 정말 하은이구나. 순애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찾은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순애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미정에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미정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낼까요? 며칠 동안 순애는 고민했습니다. 미정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지만 쉽게 말을 꺼낼 수는 없었어요. 미정은 지금 행복해 보였거든요. 좋은 남편도 있고 풍족한 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친엄마가 이 평화를 깨뜨릴 권리가 있을까요? 혹시 정말 내가 내 딸이라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지? 순애는 매일 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미정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확신은 더욱 커졌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그러던 중 순애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이 저녁에 혼자 있을 때 가끔 슬픈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그 낡은 은반지를 만지작거릴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우연히 미정이 반지를 바라보며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반지 정말 누가 준 걸까? 어렴풋한 기억만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순애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은이가 친엄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어렴풋하지만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애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반지 이야기부터 조심스럽게 꺼내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만약 미정이 반지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면 그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순애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미정이 그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슬픈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하은이가 친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미정이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애는 청소를 핑계로 거실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그 반지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순애를 바라봤어요. 반지요? 어떤 반지 말씀이세요? 사모님이 항상 끼고 계시는 그 은반지 말입니다. 낡아 보이던데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지. 미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건 말씀이시는군요.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솔직히 누가 준 건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순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하은이가 맞았어요. 그 반지는 순애가 마지막으로 끼워준 것이었거든요. 혹시 어릴 적 그 반지를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주 어릴 때 누군가가 끼워주면서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순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정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온화하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아주머니, 왜 갑자기 제 사생활에 대해 묻는 거죠? 미정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혹시 사모님이 입양아 출신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말을 들은 미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순애를 노려봤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아시죠? 누가 말했나요? 순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미정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거든요. 저는 그냥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미정은 서재로 들어가더니 입양 관련 서류가 들어있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순애는 자신이 그 서류를 본 것이 들킨 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보셨군요. 남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는 게 가정부의 일인가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순애는 무릎이 떨렸지만 끝까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모님, 저는 그래요, 맞아요. 나 입양하였어요. 미정은 서류를 탁자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강미정, 본명 김하은, 1985년 3월 15일생, 1990년 5월 20일 입양. 이게 다 제 신상 정보예요. 만족하셨나요? 순애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미정의 반응이 너무 차가워서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제 가족은 강 회장님 뿐이에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은 강 회장님과 돌아가신 사모님 뿐이라고요. 미정의 눈빛에는 증오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님이 뭔데 제 과거를 들춰내요?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설마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건 아니겠죠?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니요.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제 과거를 캐묻는 이유가 뭐죠?
순애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미정의 차가운 반응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친엄마라고 말한다면 미정이 믿어줄까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남의 아픈 과거가 그렇게 궁금하셨나요? 미정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저는 버림받은 아이예요. 친부모가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입양되어서 자랐어요. 이제 만족하셨죠? 순애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자신을 버림받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미정은 손을 들어 순애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주머님, 저한테는 과거 따위 없어요. 지금의 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의 반응이 이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일은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남편은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아직 모르거든요. 이 말을 들은 순애는 더욱 놀랐습니다. 남편에게도 숨기고 있었다니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많이 아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이제 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미정은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거실에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순애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너무 급하게 말을 꺼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버림받은 아이라고 말할 때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하은이가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하은이에게는 자신이 버린 사람, 배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린 하은이에게는 그냥 버림받은 것으로만 느껴졌을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미정은 순애를 더욱 차갑게 대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 가능한 한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순애는 그런 미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서둘렀어. 하은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순애는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정은 점점 더 순애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순애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다른 곳으로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순애는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신이 먼저 실수를 했으니까요. 그래도 순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차갑게 대해도 미워해도 상관없었어요. 다시 딸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은이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미정의 차가운 반응 이후 순애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미정을 지켜보며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딸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매일 밤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어린 하은이의 모습을 그리워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미정에게는 다가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미정도 처음만큼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고 가끔 수고하셨어요 라고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순애가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어요. 순애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정이 혼자 있을 때 그 은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그리워하는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볼 때면 순애는 확신했어요. 미정도 친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순애의 그런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순애는 미정과 그녀의 남편 정도훈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미정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입양하라는 게? 도훈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미정이 남편에게도 숨기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여보,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면서도 더 자세히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어. 신원조회를 다시 한다는 거야. 임원 승진 심사 때문에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실이 나오면 어떻게 돼? 도훈은 변호사였고 큰 법무법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의 신원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는 이런 일이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중요해. 미정아, 세상이 어떤 곳인지 몰라. 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미정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니요. 입양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끝장이야. 임원 승진은 물론이고 지금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 더욱이 처가가 회장 집안이라는 것까지 알려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가요? 나는 그냥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우리 회사가 얼마나 보수적인 곳인지 몰라. 더욱이 내 아버지가 회장이시잖아. 양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온갖 추측들이 난무할 거야.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정이 회장의 양녀였다니요.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입양되어서도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그리고 뭐야, 그 가정부부터 문제잖아. 어떻게 내 과거를 알고 있는 거야? 분명히 뭔가 수상해. 도훈이 순애를 언급하자 순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분은 우연히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제 서재에서 서류를 보셨나 봐요. 우연히? 그런 일이 우연일 리가 없어. 가정부가 주인 서재에서 개인 서류를 뒤진다고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보.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라고요. 미정이 순애를 감싸려 했지만 도훈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미정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 그 가정부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어떻게 할 거야? 언론에라도 흘리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분은 정말 입이 무거우시고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면 어쩔 거야? 요즘 이런 식으로 돈 뜯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순애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니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시고. 좋은 사람? 미정아, 내가 너무 순진해. 이런 일에는 선량함 따위 통하지 않아. 이건 우리 가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도훈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당장 그 가정부부터 내보내야 해. 이런 위험한 사람을 집에 둘 수는 없어. 여보,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안 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 미리 차단하는 게 안전해. 그럼 그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정아,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 내일 당장 쫓아내. 그리고 입 다물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해. 순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미정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내 과거는 철저히 숨겨야 해. 평생 말이야. 여보, 저도 힘들어요. 항상 숨기고 거짓말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제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말이에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니요. 힘들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잖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승진만 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덜하니.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결혼하기 전에 말이야. 도훈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제가 입양하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저도 사람인데. 부끄럽다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라고. 사회가 아직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평생 거짓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과 도훈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미정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하은이가 안전해지겠지. 순애는 쓰라린 결심을 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딸을 떠나보내야 하는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것도 별로 없어서 금세 정리할 수 있었어요. 사진첩과 은반지는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30년 만에 만난 딸을 다시 떠나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거든요. 어젯밤 들었던 도훈과 미정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이번엔 엄마가 너를 떠나야 하는구나.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자발적인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딸을 다시 떠나야 한다는 것이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하지만 미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미정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청소를 마무리했어요. 미정이 좋아할 만한 음식도 미리 준비해두고 냉장고 정리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자신이 떠나도 미정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특히 미정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도 손질해서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미정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하려던 순애는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닫혀있던 문이었는데 오늘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혹시 미정이 안에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서재는 비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 펼쳐진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애는 원래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가 너무 익숙해서 멈춰 섰습니다. 아름다운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자였어요. 강미정에게 마이너스 사랑하는 딸에게. 그것은 미정의 양어머니 강 회장의 부인이 손수 쓴 글씨였어요. 순애가 며칠 전 미정과 대화할 때 들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런 편지를 남기셨나 봐요. 봉투 옆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옳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보다는 미정에 대한 걱정이 더 컸어요. 혹시 중요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기 전에 미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펴본 후 순애는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하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하지만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로 남긴단다. 편지는 미정의 양어머니가 생전에 미정에게 남긴 유언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나갔어요. 내가 성인이 되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것이 기쁘구나. 엄마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로 남긴다. 너는 항상 내 친어머니에 대해 궁금해했지. 그때마다 엄마는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순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하은아, 이제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친어머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란다. 그분은 너를 살리려고 선택한 거야.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찢어가며 한 선택이었어. 이 문장을 읽은 순애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의 양어머니가 이런 것까지 알고 계셨다니요. 내가 우리 집에 오기 전 입양기관에서 내 친어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4명의 아이를 모두 키울 수 없었던 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너만이라도 좋은 곳으로 보내서 제대로 키우고 싶었던 거란다. 순애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양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계셨다니요. 그분은 너를 입양 보낼 때 목 놓아 울었다고 해. 마지막에 작은 은반지를 끼워주면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이걸 보고 알아봐 달라고 하셨대. 그 반지에는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서 말이야.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 반지에는 사랑이라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하은아, 내 친어머니는 늘 너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야. 매일 밤 내 생각을 하면서 울고 계실지도 몰라. 입양기관에서 들은 바로는 정말 마음 착한 분이셨어. 그러니 언젠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꼭 용서해 주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어릴 때 가끔 악몽을 꾸며 엄마를 찾던 기억이 나니 그때 엄마는 내가 친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아직 어린 내게 복잡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었단다. 너무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순애는 미정이 어린 시절에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은아, 너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야. 사랑받은 아이야. 2명의 어머니에게 사랑받은 특별한 아이란다. 친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 아픈 선택을 했고 양어머니인 나는 너를 내 친딸처럼 키우며 행복했어. 그걸 절대 잊지 마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그분을 원망하지 마. 그분도 너만큼이나 아파했고 지금도 아파하고 계실 테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여드려. 그분이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렴. 순애는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정의 양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이해해주고 계셨다니요. 그리고 미정에게 자신을 용서하라고 말해주셨다니 말이에요.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미정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 편지를. 미정도 편지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평소에는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인데 오늘 아침에 우연히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는. 순애는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정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아주머님이 제 친어머니이신가요? 순애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미정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순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려놓고 순애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순애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30년간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정말 엄마인가요? 미정도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순애가 자신에게 보여준 특별한 관심, 반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뜻하면서도 슬픈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순애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은아. 내가 너를 입양 보내서 미안해. 순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었단다. 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큰 아이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순애의 말은 흐느낌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널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미정은 순애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방금 전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진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엄마, 정말 저를 버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상처였거든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순애는 고개를 들어 미정을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딸이었어. 막내라서 더 예뻤고 더 애틋했어. 그런데 너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집에 있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었거든. 순애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좋은 가정을 찾아준다고 했어. 부유하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이라고 했지. 그래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으셨잖아요. 미정의 질문에 순애는 더욱 슬퍼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 매일 밤 내 생각을 했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했어. 하지만 입양기관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순애는 그때의 무력감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솔직히 무서웠어.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나를 보기 싫어할까봐. 그래서 멀리서라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어. 미정은 순애의 말을 들으며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편지에서 읽었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엄마는 어떻게 사셨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았어. 내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품팔이 하면서 근근히 살아왔지. 순애의 말에 미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친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사셨다니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찾은 게 아니야. 우연이었어. 가정부 일자리를 구하다가 이 집에 오게 됐는데 내가 끼고 있는 반지를 보고 알았어. 그 반지는 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끼워준 거였거든. 순애는 자신의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내 것과 똑같이 만든 거였어. 내가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 미정은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동안 왜 이 반지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 저는 미정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알고 싶었고 원망도 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엄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순애는 미정의 말을 듣고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입양 가정에서 힘들었지?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부족한 것 없이 키워주셨고,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엄마는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이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미정은 깜짝 놀라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 남편이 돌아왔어요. 순애도 긴장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를 생각하면 도훈이 자신을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미정아, 집에 있어?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엄마, 어떻게 하죠? 순애는 일어서서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숨길 필요 없어. 내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 도훈이 서재로 들어왔을 때 순애와 미정은 서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도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미정이 입을 열려 했지만 순애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미정이의 친엄마입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에 입양 보냈던 제 딸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도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젯밤 자신이 한 말들을 떠올리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가정부로 오신 것도? 그건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미정이가 제 딸인 줄 모르고 왔어요. 반지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미정이 도훈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여보,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는 정말 저를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도훈은 순애를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너무 심한 말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도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군요. 미정이가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순애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30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순애와 미정의 재회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둘 다 아직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모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순애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미정의 친엄마로서 당당히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미정이 준비해준 방은 이전보다 훨씬 좋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어요.
순애는 미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미정도 갑자기 나타난 친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순애가 정성스럽게 해주는 음식을 먹으며 미정은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어릴 때 제가 어떤 아이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입양 가기 전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5살 이전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했어요. 내가 참 말괄량이었어. 형들을 따라다니며 장난치기 좋아하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지. 순애는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려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하은이는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항상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어. 같은 책을 몇 번씩 읽어줘도 또 읽어달라고 하곤 했지. 특히 콩쥐 팥쥐 이야기를 좋아했어. 정말요? 저는 지금도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고전 동화의 친숙함을 느꼈거든요. 미정은 신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취향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김치찌개를 참 좋아했어. 맵다고 하면서도 계속 먹곤 했지. 순애가 웃으며 말하자 미정도 웃었어요. 지금도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양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정도로요. 이런 작은 공통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순애는 미정에게 어린 시절 사진들도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에서 꺼낸 흑백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는 어린 미정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언니 오빠들과 함께 찍은 사진, 생일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날 찍은 사진까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내가 5살이었어. 첫 생일 잔치 때 찍은 사진이야. 미정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엄마도 이때는 참 젊으셨네요. 사진 속 순애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이미 고생의 흔적이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도 쉽지 않은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진은 내가 입양 가기 전날 찍은 거야. 마지막 기념으로 찍었지. 순애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는 순애도 하은이도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편 도훈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순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순애가 미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순애가 미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해해서.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순애는 도훈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도훈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되시는 거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도훈의 따뜻한 말에 순애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며칠 후 미정은 순애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서 발표할 일이 있어요. 엄마도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발표인데? 회사 임원진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승진 심사를 위한 거죠. 순애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훈이 말했듯이 입양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중요한 자리에 내가 가도 될까?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네,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께서 계셔야 용기가 날 것 같아요. 엄마가 제 힘이거든요. 미정의 간절한 부탁에 순애는 승낙했습니다. 발표 당일 순애는 처음으로 대기업 본사에 들어가 봤어요. 웅장한 건물과 세련된 인테리어에 압도되었지만 미정을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미정이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회의실에는 많은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순애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서 미정을 지켜봤습니다. 미정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팀 강미정입니다. 미정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변했어요. 순애는 딸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 기특했어요. 그런데 발표가 끝날 무렵 미정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정을 주목했어요. 순애도 긴장했습니다. 저는 입양아 출신입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린 시절 어려운 상황에서 입양되어 강 회장님 댁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정은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당당했습니다. 저는 입양아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명의 어머니에게 사랑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애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미정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만약 제 출신이 회사에 문제가 된다면 저는 언제든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거짓말하면서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정의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임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쳤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배경보다는 능력과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강미정 씨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정과 순애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미정의 대답에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씀처럼 저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은 아이니까요.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미정은 승진에 성공했어요. 회사에서는 미정의 정직함과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축하해, 미정아. 순애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계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도훈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순애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엄마가 되었구나.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자란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나요? 마음에 감동 있으셨길 바라며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